자, 오늘은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걸 우리가 첨부 정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39-10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그냥 가서 말로 등기해 주세요 하면 등기가 안 되겠죠. 그럼 뭘 제출해야 등기를 해주겠냐? 네. 등기관이 뭔가를 봐야 근거를 봐야 등기를 해주겠지. 그럼 네. 등기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뭔지, 신청서 앞에 등기해주세요 신청서 쓸 거고, 그 신청서 쓴 이후에 첨부해야 되는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겁니다. 네. 자, 첨부해야 되는 정보에는 우리가 오늘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것들, 첨부하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첨부 정보. 첨부 정보라고 해요. 정보라고 하는데 크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서. 그래서 등기를 왜 하게 됐지? 왜 하게 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 그래서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냐? 매매를 했다. 그럼 뭐? 매매 증명 계약서요. 그렇지, 계약서가 있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이 증명서. 매매했어요. 그럼 뭐 계약서를 보여줘야지. 이런 것들이 증명,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인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제출했어. 그럼 이 계약서에 이 등기가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이 A가 그 A인지 이 B가 그 B인지 여기에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그래서 등기 원인, 근본되는 원인 정서가 있고 또 이 원인을 다시 또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등기 명인 누가 있을까? 등기 명인 매수인. 매수인 또 매도인. 있겠지. 네. 이러한 사람들의 네.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공시제한. 등본 같은 거. 공시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진짜 맞는지, 네. 여기 적힌 거하고 계약서에 적힌 주민번호와 정말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 네. 확인 안 하면 가짜 서류 막 내겠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등기 원인 정서에는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등기 원인 정서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 등기 원인 정서가 중요할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할까? 원인 증명 서류가 더 중요해요. 이거? 원인 증서가 더 이게 중요하겠지. 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니까 이걸 그냥 증명하는 서류니까 이건 부과되는 서류고 네. 이게 중요하겠지. 네. 이게 중요한데 그럼 이거는 계약서가 뭐 언제든지 막 발급되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딱 네. 도장 찍은 건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원인 정서는 뭐 한 부 아니면 두 부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네. 딱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정서가 등기를 할 때 필요한데 등기하고 나면 돌려받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돌려받는 거. 네. 이건 등기 이후에 돌려받는 거. 등기 후에 돌려받는 거. 돌려받는 거. 원인 정서는 돌려받아. 왜?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계약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중요해. 근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를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는 내가 떼려면 언제든지 뗄 수 있지 또. 네. 그래서 이것은 등기 후에 돌려받지 않는다. 등기 후에 돌려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등기 원인 증서는 중요한 거고 이것은 등기하고 나면 돌려받고 중요하니까 등기 원인 증서는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 후에 돌려받지 않는다. 왜? 언제라도 또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봅시다.
자,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우리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네. 했지. 이 자, 이게 여기에는 뭐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네. 이런 것도 이거 언제든지 또 뗄 수 있지.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이런 데 가면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증서, 원인증서는 각종 계약서. 계약서는 딱 찍은 거밖에 없어. 판결 정보 하나밖에 없어. 받은 게.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할 때 규약 이런 것도 거기에서 밖에 없고,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서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 증서에 해당한다. 이제 섞어놓고 찾으라 그러겠지. 그럼 찾아야 되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였지? 이제 이거 각종 다른 것은 별로 안 헷갈리는데 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는 등기 원인 증서고, 이혼 재산 분할서는 등기 원인 증서다. 상속은 증명하는 정보고, 네. 이혼은 원인 증서다. 그러니까 이혼은 중요한 거고 상속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 이건 딱 정해졌으니까. 요걸 좀 많이 혼돈을 일으키겠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서, 다음 중 등기 원인 증서가 아닌 거 찾으라 그러면 쭉 적고 갑자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지. 자, 이제 등기 원인 증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등기 원인 증서. 자, 여기에 등기 원인 증서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것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첫 번째 조건이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표시돼야 된다. 부동산이 표시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집인지 산인지 땅인지 밭인지 이게 표시돼야 되겠지. 네. 부동산이 표시돼야 돼. 근데 등기 원인 증명서로에는 부동산이 표시돼야 안 된단 말이야. 주민등록 등록청본에 뭐 부동산이 표시돼 안 돼. 그렇지. 여기에는 안 돼. 여기에는 무조건 부동산이 표시돼야 돼. 네. 이 등기 원인 증서에는 안 되면 착오가 일어나서 파기될 수 있어. 안 되면 이건 증서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두 번째, 당사자가 표시돼야 돼. 당사자가 표시돼야 돼. 이것을 사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네. 의무자가 누구고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와 권리자가 표시가 돼야 돼. 이게 원인 증서에는. 예를 들어 매매 계약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적혀 있지. 네.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원인 증서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어디 적혀 있어? 그런 게 안 적혀 있다 말이야. 네.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가 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표시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당사자가 표시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날인이 돼야 돼. 도장이 찍혀야 돼. 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 이런 게 찍혀야 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를 왜 했는지, 등기 원인, 그리고 연월일이 적혀야 돼. 연월일, 언제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적혀야 돼. 그래서 뭐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데는 등기 연월일 이런 게 안 적혀 있단 말이야.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보면 노트에 다 있어요. 노트. 적을 필요도 없어. 네. 1번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계약서도 가능하다. 왜? 부동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네. 2번 소유권 전부에 대한 원인 증서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 네. 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2번 원인과 연월일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증서는 뭐가 없을까? 유언증서는 유언증서는 이제 당사자를 셋 중에 뭐가 없지? 부동산 표시, 등기 연월일, 당사자 중에 유언증서가 뭐가 없어? 부동산 표시요. 부동산 표시? 유언증서는 있겠지. 내가 이 땅을 어느 너한테 준다. 아. 그러면 그 부동산 표시돼 있잖아. 그럼 네. 뭐가 없는 거야? 등기 원인. 등기 원인도 유언 이제 내가 죽으면 주겠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등기 거잖아. 연월이 연월일이 안 적혀 있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죽어야 주는 거야. 네. 유언증서는 죽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연월일이 안 적혀 있는 거야. 자, 사인증여증서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사인증여도 죽어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연월일이 빠진 거야.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연월일이 없는 거야. 이런 게.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없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당사자 표시가 날인되어야 되는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는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을까? 토지 대장에 뭐가 적혀 있지? 토지 대장에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것만 적혀 있어. 목적이. 토지에 대한 것만. 네, 네. 이 토지는 몇 평이고, 이 토지는 밭이고, 논이고, 어디 있고 이런 거 적혀 있어.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무자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안 적혀 있단 말이지. 당연히 연월일도 안 적혀 있겠지. 어? 네. 자,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유효하다. 서명도. 당사자와 날인을 해야 된다고 했지. 그 날인에는 서명도 유효하다. 근데 당사자 아닌 자의 날이나 서명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을 지금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겠지.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건저당권자도 있어. 건저당권자 네. 있겠지. 네. 있는데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해관계인이지. 맞지? 제3자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는 필요 없고 요 두 사람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등기할 때요. 등기할 때 이 사람 두 명은 무조건 서명이 돼 있어야 돼. 이 두 명의 서명이 돼 있어 서류를 해야 되는 거야. 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두 명이 서명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점유권을 받아가지고 점유권을 취득해가지고요. 그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 점유취득시효. 네. 이제 그런 것은 뒤에 나오는데 네.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아. 자,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그거는 매매가 아니잖아, 맞지? 네. 매매가 아니지. 지금 아. 뭐지? 등기 원인 정서는 어떤 매매처럼 양 당사자가 필요한 거지. 네. 자, 그리고 신청서 위임장에 날인된 것과 등기 원인 정서에 날인된 것이 다르거나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상호나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이 기재돼도 무방하다. 자, 등기 원인 정서. 예를 들어 계약서의 도장은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김개똥 하지 말자. 김예쁜 네. 예쁜에서 도장이 이렇게 적었어. 김예쁜인 이렇게 적혀. 이렇게 찍혔어. 네. 계약서에는. 네. 근데 신청서지 등기해달라고 신청서를 쓰지. 신청서를 쓸 거 아니야? 등기해주세요. 네. 여기에는 이 도장을 못 가져가서 김예쁜이가 뭘 했냐면 네. 그냥 주 옆에 있는 도장 찍어가서 쓰겠더니만 도장이 어떻게 쓰느냐 그냥 예쁜 이렇게 쓰겠단 말이야. 네. 요걸 찍었어. 그럼 도장이 다르잖아. 네. 도장이 달라도 괜찮다 이 말이야. 신청서에 있으나 계약서에 있으나 도장이 달라도. 하여튼 도장만 찍혀 있으면 돼. 달라도 여기는 예를 들어 별 표시를 했고 여긴 별이 없어. 괜찮아. 어쨌든 요거하고 달라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다른 문자나 형상도 괜찮다 이 말이지. 네. 그림 그려도 된다 이거. 위임장에 의무자는 인감 또는 서명이 가능하고 위임장, 신청서 위임장 누구지? 위임하는 거요. 위임장. 대리인한테 위임할 때. 네. 예를 들어 일반인 와서 법무사한테 이거 김원주 법무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위임장을 쓴단 말이야. 아. 그 위임장에는 의무자가 인감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서명할 수도 있어. 서명. 의무자는. 권리자는 인감 도장 찍어도 되고 막 도장 찍어도 되고 서명해도 돼. 네. 권리자는 좀 쉬워. 의무자는 파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인감 도장을 찍든지 직접 서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권리자 사는 사람은 인감 도장 찍든지 인감 도장 아니면 자기 집에 그냥 아무 도장을 찍어도 돼. 그러든지 아니면 서명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신청서 위임장엔 지금과 인감이 찍히고 매매 계약서엔 서명이나 날인을 해도 전혀 관계없어. 전혀 달라고 된다 그랬지? 네. 법인은 등기 원인 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 인감이나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서명은 안 돼. 자, 법인은 날인도 해도 되고 막도장 써도 되는데 단 서명은 안 돼. 서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네. 법인은 서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서명은 안 된다. 원인 정서에. 원인 정서에 서명은 안 된다. 자, 이제 개명을 하게 되면 개명 사실이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개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등기를 이름 바꾼 등기를 새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개명을 했으면 기본 증명 즉 상세 기본 증명서를 뭘로 제출해야 돼? 원인 증서로 제출해야 되겠지. 네. 네, 개명했어요 이렇게. 자, 건물 정축 시에는 정축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되고 토지 분필 등기가 뭐지? 분필 등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분필 등기요? 분필 등기가 뭐야? 제시 재관한 분필 등기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글씨 쓰는 분필이 아니라 분필이 나눈다 이 뜻이야. 아 토지가 하나였는데 요 하나의 토지를 반으로 나눌 때 요걸 분필 등기한다 그래. 분필. 저번에 했어요. 합치는 때는 뭐야? 합필 등기라고 해. 토지는 합치면 저번에 합필, 합병 등기인가? 합필 등기, 네. 나누면 분필 이렇게 얘기해. 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토지 분필 등기 시에는 토지 대장 등본을 제출하고 건물 정축 시에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한다. 자 이제 우리가 잠깐만 눌러봐. 이거 눌러봐. 네. 등기 원인 증서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지? 네. 대충 뭐가 어떤 건 있는지는 알았어요. 대충 감을 잡으면 돼. 감. 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하는 게요. 왜? 왜냐면은 요즘에 그 집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근저당을 잡을 수도 없고 저당을 할 수도 없어가지고 대출도 못 받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런지 이걸 해야지 조금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해. 네. 이거를 알아야 네가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아 정말. 네. 꼭 아주 중요해. 이 부동산 등기법, 민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배워두면 평생 너한테 큰 힘이 될 거야. 네. 요즘엔 또 올라가서 금리가. 자 이번에는 거민을 배울 거야. 거민. 이 거민이 뭐냐 하면 검사에 오케이 이거 확인한다 도장 찍어주는 거야. 검사 인정. 검사 이제 오케이 이거 문제 없어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우리가 거민이라고 해요. 거민은 누가 찍어주냐 하면 시장, 군수, 뭐 예를 들어 의정부 시장, 거민. 아니면 뭐 무슨 군수, 뭐 양주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네. 이런 사람들이 거민 도장을 찍어줘.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아닌 거야? 잠시만요. 중요해요. 중요한 거지. 잠시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민은 그래서 네. 거민은 중요한 거라고. 네. 자, 그런데 거민은 어디에 찍느냐? 이것도 지금 뭐야? 거민도 뭐? 거민도 첨부 정보야. 첨부 정보. 네. 첨부 정보인데 이것도 거민이 꼭 있어야 등기를 해주는 거야. 거민이 없으면 지금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는 거야. 네. 거민도 찍혀야 등기가 해주는. 거민이 찍혀야 되는 곳에 거민이 찍히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주고. 다 거민이 필요한 건 아니죠. 거민이 필요 없는데 찍을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거민은 어디에 찍는 거고, 거민이 필요 없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거민 찍으러 가야 되는데 거민 안 받고 등기하러 덜렁덜렁 갔다가 이 거민 안 됐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법무사 그것도 모르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서류에는 거민 찍어야 되는지, 어떤 서류는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민은 계약한 건 다 찍는 거예요. 계약. 누군가 무슨 계약을 한 거. 계약 서류에는 다 거민이 있어야 돼. 계약 서류를 했다. 뭐 집을 팔고 사러 했든 하여튼 무슨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하는 그 서류에는 거민을 다 찍어야 돼. 그냥 계약서만 덜렁덜렁 가져가면 안 해주겠지 등기를. 네. 거기에 거민이 찍혔는지 등기소 가기 전에 시장한테 먼저 가서 이 계약서 우리 이렇게 계약했어요 하고 거민 도장 찍어 가지고 등기소 가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은 어디에 찍는다고? 거민은 원인 정서에 찍어. 원인 정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찍어. 등기 원인 증서에 찍죠. 정서에 찍는 거야. 정서. 중요한 서류에 거민을 찍는 거야. 네. 그래서 1번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시장 군수로의 거민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한다. 네.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 원본에 찍고 아니면 계약이 아니라 판결을 나서 판사가 판결한 어떤 그런 서류를 받아서 네. 이걸 원인 정서로 제출하면
이 판결 정본에 찍어야 돼. 네. 계약서 아니면 판결 정본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이것을 찍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 기증이나 기부를 받았어. 예를 들어 뭐 우리 사단법인의 원유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우리 사단법인에 제가 땅 10,000평을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기부를 했어. 네. 그럼 그 기부는 계약서에 아니야. 계약서죠. 기부는 계약서가 아닙니까? 계약서는 아니야. 아 계약서는 아닌데요. 계약서가 아니잖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 네. 주는 건데 계약서는 아닌데 이런 걸 쓰겠지. 네. 예를 들어 뭐 기부 정서 이렇게 쓰겠지. 네. 기부 정서에서 뭐 원유가 뭐 언제 땅 10,000평을 누구한테 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지원센터에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야. 몇 년 몇 월 며칠. 네. 이 계약서는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계약서는 아닌 뭐 계약서 비슷한 거니까 이걸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 비전형 계약. 계약서는 아닌데 그냥 계약서처럼 취급해주는 이런 것에도 뭘 검인을 찍는다. 검인을 찍고 원인정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해준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원래 검인 어디 간다고? 계약서에 간다 그랬지? 네. 근데 이 기부정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원칙상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준해서 이 검인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등기를 해준다. 네. 자, 그러면 검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가? 계약의 종류는 네. 매매 계약, 일반적인 계약. 매매는 일반적인 계약이지. 사고 파는 거 그걸 매매라고 하지. 2번 교환도 계약이지. 네. 내가 매매도 일종의 교환이지. 사실은 돈 주고 땅 받는 거니까. 네. 아니면 내가 땅을 줄 때는 넌 집을 나한테 줘 이런 계약도 할 수 있겠지. 근저당 계약도. 그것도 그건 그렇고. 그거는 뭐 계약은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집을 줘 이런 것도 네. 되겠지. 이게 교환이야. 네. 그런 교환 계약도 검인이 다 있어야 돼. 증여가 뭐지? 증여는 그냥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리하고 상속의 차이가 뭐지? 승계인한테 그러니까 상속은 이제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에게 있는 남은 재산들을 이제 뭐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고. 네. 정여는 살아계실 때 주는 그렇지. 정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정여고 네.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건데 정여를 했을 때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네. 정여했을 때도 나 너한테 줄게. 그럼 받는 사람도 얘 받겠습니다 해야 정여가 되지. 네. 받는 사람이 받지 않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정여가 되겠어? 맞지? 그러니까 정여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야. 정여도 아빠가 아들한테 주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야. 그래서 정여도 검인을 받아야 돼. 신탁이 뭐야? 신탁은 이제 명의 신탁. 명의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다. 신탁을 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공유물 분할이 뭐야, 지현이? 이제 공유물 분할이 뭐야, 지현이? 그 아파트 같은 거요. 아프다 같은 건 뭐? 아파트를 이제 한 건물이 아니라 분할해서 몇 102호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유물이 뭐야? 공유물이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아니. 공유물이 뭐냐면 지상권 같은 거. 아니 땅이 있어. 네. 이 땅을 온유가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고 맞다. 지연이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저번에 이것을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공유하는데 온유가 2분을 갖고 있고 지현이가 2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온유의 땅은 여기서 어디야? 2분의 1 위쪽이요. 위야 밑이야? 옆이야 오른쪽이야? 위요. 모르지. 네. 모른단 말이야. 그냥 이 땅에 2분의 1이 넣고 이 땅에 2분의 1이 지연이 거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지금. 네. 근데 이 땅에 예를 들어 좌표를 찍어서 서쪽 뭐 2476 뭐 오른쪽 3476 이 좌표 안에 있는 게 내 땅인데 이렇게 해놓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냥 2분의 1이 네 거, 2분의 1이 내 거 이렇게 한다고 공유는. 네. 근데 공유물 청구권. 분할을 하면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면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땅을 자르는 거야 이제. 내가 여기 위에 깔 테니까 네가 아래 거야. 이렇게 딱 자르는 게 공유물 분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겠어? 뭐 담을 치든지 하겠지. 아니면 돌을 갖다 놓든지. 그러면 이제 공유물이 분할된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지만 이제 정확하게 분할된 거. 아니면 이렇게 자르자 하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 네. 아니면 나는 요렇게 갖고 싶어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게 공유물 분할 계약이야. 그걸 청구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협의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되면 판사가 판결해 주기. 그럼 그게 뭐 공유물 분할 이제 판결이 되는 거지.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 같은 거여가지고 그래, 무조건 내가- 해줘야 되는 거. 그래 그건 해야지. 그래 내가 온유하고 나하고 공유물 같이 지분이 갖고 있어. 네. 온유한테 우리가 이제 땅 나누자. 네. 근데 온유가 싫어 그런다고 안 나눠?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한 사람이 나누자 그런 순간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게 형성권이라는 거지. 아. 응? 자 그리고 양도담보계약. 양도담보 지난번에 뭐 할 때 배웠나? 양도담보요. 양도 해가지고. 우리 돼지 담보하는 새끼 거. 할 때 했지 양도담보 처음에. 사냥과실이요. 그때 했지. 네. 그 양도담보 계약 그런 거. 네. 그리고 해제계약, 뭐 이혼 당사자 재산 분할 판결, 재산 분할 판결. 네. 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계약할 때 무허가 건물. 허가가 아직 안 났어. 이 건물 사용 허가가 아직 안 났어. 그런데도 이거는 계약의 일종이야. 이것도 검인받아야 되고 미완성 건물.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어. 네. 짓다 말았어. 그렇지만 이것도 등기하려면 그걸 해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검인은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검인해서 부동산 정보과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제 검인된 것을 확인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일 하는 거네요. 그래. 검인하고. 검인은 거기 가서 검인해주세요. 계약서 들고 가서 검인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검인해준다는 거지. 네, 시장이 계속 도장 찍고 그래야 돼요. 시장에 앉아서 도장 찍겠나? 아니. 안 찍겠지. 그거 찍는 사람이 공무원이 한 명 있겠지. 이 사람 앉아서 그것만 찍겠지. 좋다. 구급 공무원. 저도 그거 이제 알아요. 공무원 딱 되면 그런가 이 사람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앉아서 검인 도장 찍어. 그럼 이 사람은 서류 닦고 이상 없어 도장 깡.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도장 찍어. 꿀빨네요. 찍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지.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가면 검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있겠지. 시장에는 공세가 잘못 찍으면은 안 되겠네. 그치. 저게 되는 거지. 그 검인은 중요한 거야. 네. 검인은 중요한 거야. 검인은 어디 받는다고? 계약서에 받는다고.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받는다고. 그리고 뭐 계약서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배웠지. 밑에 정의 신탁 이런 것도 하여튼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다 받는다. 네. 자 이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1번 다음 장. 이제 지금 39-10쪽 한다 민호야. 39-10. 39-10쪽 이제 한 장 넘겨서 뒷페이지 39-10 뒷페이지. 민호가 한번 읽어봐라. 민호 지금 노트 폈나? 부동산? 말이 없네. 자, 계약이 아닌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계약이 아니면 예를 들어 매각이 뭐야? 경매. 네. 경매는 계약이 아닌 거지. 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입찰해서 받아오는 거지. 공매 배웠지? 네. 경매 비슷한 거. 네. 수용이 뭐야? 나라에서 땅을 가져가는 때 수용. 이런 건 계약이 아니란 말이야.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정세에는 검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유자 일부 지분 포기. 자, 공유자가 분할할 때는 이거 뭐라고? 공유자 분할 계약일 때는 검인이 필요하다 그랬지. 네. 공유물 분할할 때는 계약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온유하고 지연이가 있는데 나 2분의 1 지분 나 포기할게. 온유 오빠 다 가져. 이랬어. 와. 그럼 오죽게 다 돼버리지. 이때는 검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 증여 일종의 증여 아닌가요? 그거?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증여라기보다도 네. 원래 주인인 거지 두 사람이. 아. 두 사람이 주인인데 내가 그냥 빠질게 너 다 가져 이런 게 아니야. 증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고. 약간 약간 이 형광펜을 아들이랑 저랑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 같이 돈 500원씩 내고 같이 샀어. 아. 그러다가 나 이거 오빠 나 안 쓸 테니까 오빠 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네. 그럴 때는 검인 필요 없고. 자 유증.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나? 지금 부동산 첨부 정보요. 첨부 정보에서 뭘 배우고 있지? 첨부 정보에서 범인이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이. 지금 첨부 정보 뭐 할 때?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첨부 정보 중에 하나가 검인이야. 검인.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 이 거민. 거민은 어디 가서 한다고? 범인은 시장이나 구청장. 맞지? 네. 여기에서 해준다고 그랬지? 네. 여기에서 해줘. 근데 우리가 지금 거민에서 거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거민 받지 않아야 되는 것들 배우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우선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가자. 네. 증여, 네. 유증, 네. 상속. 네. 자, 요런 용어들이 나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 오늘부터. 네. 해봐, 말로 해봐. 아, 앉아서. 요 증여가 뭐야? 증여는 일단은 살아있는 사람이 승계인이나 아니면 혹은 제3자에게 자신의 그런 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네. 자, 짧게 또 네. 유증은 유증은 죽은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는 거다. 네. 죽은 상속은? 사람 증여. 상속은 그 자신의 친자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그 약간 부동산 이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넘겨줘. 이것도 죽은 사람이. 네. 그럼 유증과 상속의 차이는? 자, 유증은 이거는 살아있고 이건 죽은 거야. 네. 맞지? 네. 그 차이지. 네. 자, 유증과 상속의 차이는? 유증은 일단은 모르는 사람 제3자한테도 줄 수 있고 유증은 일종의 증여니까 3자에게 가는. 네. 네. 또 그리고 이거는 3자한테 줄 수 없나? 네 이거는 불가해요. 이걸 승자에게 누구한테 줄 수 있어? 피가 가족한테만. 혈통 가족한테만 주는 거지. 네, 네. 가족한테만 주는 거고. 요 차이 또 유증과 상속의 차이는? 유증은 일단은 일종의 증여 계약 같은 거기도 한데 약간 이게 또 자, 됐고 여기에서 유증과 상속의 차이는 유증은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야. 아, 예를 들어 세 명이다. A, B, C가 있다. 네. 그럼 너는 30%, 너는 50%, 너는 20% 이렇게 줄 수 있어. 네. 상속은 예를 들어 상속할 때 내가 죽을 때 유증을 하지 않고 죽었어. 네. 내가 죽기 전에 유증을 했어. 죽기 전에 하는 게 유증이지. 네. 죽기 전에 유증을 하면서 너는 30, 너는 50, 너는 20 가져와 하면 죽고 난 이후에 A는 30, B는 50, C는 20을 가지겠지? 네. 죽기 전에 유언을 했으니까 이게 유언이잖아. 네. 유언 증여잖아. 네, 유언. 유언으로 증여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상속도 죽기 전에 하는 거지. 네. 죽기 전에 너 땅 가져, 너 집 가져,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요 유증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죽었어. 네. 아무 말 없이 아빠 그냥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없는 거지. 아빠가 이런 게 명시를 안 했잖아. 네. 그럼 아빠 땅이 있으면 이걸 이제 나눠 가는 거야. 어떻게 나눠 가서 A, B, C 있으면 예를 들어 C 있으면 너 3분의 1, 너 3분의 1, 너 3분의 1 이렇게 나는 법정 상속분의 만큼 가져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증과 상속은 상속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증여를 하면 네. 그대로 되는 거고 네. 유언증여를 하지 않으면 상속분 법정 지분대로 나눠 갖는 요 차이가 있어. 요 차이가 있고 또 온유가 얘기 잘했는데 유증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거야. 상속은 내 가족만 가져가는 거지. 그 차이가 있어. 네. 그래서 유증과 상속 또 증여 요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고 네. 그래서 유증은 계약인가? 아니요. 아니지. 내가 죽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 아니야. 내가 사망하면 이거 누구 줘라.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나면 저기 있는 산 10,000평은 아델리나 주고 저기 있는 롯데 빌딩은 온유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지 그냥. 아, 그럼 이때는 거민이 필요 없다. 그럼 그냥 소유권 이전해도 되는 거죠? 그냥 거민 필요 없어. 거민 필요 없고 이제 유언 증서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거민 또 받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오주가 뭐 몰라 그 유언 증서 그거 거민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 또 가서 막 받으러 갔더니 막 이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왜 들고 왔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경우는 거민을 안 받는다. 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말소등기는 어떻게 돼? 말소등기는 그냥 말소등기는 등기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 소유권이 문제되면 등기가 없어지는 거고 가등기 아직 한게 가등기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지. 그래서 말소등기 가등기 서류에는 가등기도 등기하는 거지. 네. 가등기도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 가등기 할 때는 거민이 필요 없다는 거야.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를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때는 금인해야지. 그래서 단 가등기 본등기 시에는 금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예약 완결 시에도 금인을 해야 된다. 매매 예약해서 내가 이 집을 매매하기로 예약을 했어. 네. 뭐 하면 내가 이 집 매매한다. 그럼 다 매매 예약이 완결되면 마지막에는 금인을 해야 등기를 해준다. 네. 3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금인이 불필요하다. 아까 예를 들어 수용 그것도 있고 뭐 온유가 나라 땅 살 수도 있겠지. 네. 수용이 아니라 온유가 나라 땅 살 수도 있겠지. 네. 나라에서 땅이 불필요해서 나라 땅 팔기도 하잖아. 네. 뭐 그건 공매네. 공매고요. 공매지만 어쨌든 나라 땅을 살 수도 있어. 사면 뭐 그 나라나 지자체하고 거래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나라가 해주는 거 나라가 그 해주는 공인이 네. 공정이 되니까.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뭐지? LH지. 여기 부동산 LH지.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 뭐 공사 적힌 거 있어. 뭐 주택공사 무슨 공사 적힌 거 있어.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적힌 거 있어. 네. 이것은 국가로 보지 않는 거야. 알았지? 당연한 사실은 국가기관이지만 국가로 보지 않아. 그래서 이런 기관하고 뭔가 계약을 할 때는 금인을 받아야 된다. 네. 요게 함정이야, 함정. 문제가. 국가기관은 금인이 불필요한데 한국토지공사하고 할 때는 또 금인이 요구돼. 도로공사 이런 거요. 누가 해놓은 건지 참 또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일괄적이 만들어놔야지, 맞지? 네. 네. 일괄적이 만들면 누구든 쉽고 꼭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고 요거 왜 이렇게 했지? 법무사 문제 내려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지. 근데 잘한 걸 수도 있는 게 이번에 한국주택공사에서 막 그런 문제 그래, 있었을 문제 때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주면은 좀 그렇지. 찝찝하니. 한국토지공사 있는 애들이 아주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못 믿을 놈들이라는 거지. 응? 그게 미리 예측하고. 그래. 자, 4번.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곳 있지. 네.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있지. 네. 토지 거래 구역이나 아니면 또 뭐 전방 지역이나 뭐 네. 문화재 지역 이런 거를 허가 받아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으면 그냥 하면 돼. 이때는 금이 필요 없어. 이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허가 받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제 그거 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금인 안 받아도 돼.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허가도 받고 금인도 받고 할 필요 없다고. 허가만 받았으면 금인은 받을 필요 없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기 신청 시 이때는 아까 미등기 건물 금인 받아야 된다고 했지? 네. 네. 완성 안 돼도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고 있어. 아파트를 짓고 이제 분양을 하겠지. 분양을 언제 하나? 아파트 다 짓고 하나? 짓기 전에 하나? 다 짓기 전에 하죠. 짓기 전에 하지.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왜 분양을 해? 아파트 짓는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분양해주고 돈을 받아서 완료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분양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난 분양 받았어요. 계약서 가져가서 등기해야 되지. 네. 그때는 아파트가 아직 덜 지어졌어. 네. 덜 지어져도 금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미리 해놓는 거. 자, 계약 후에 건물이 준공되고 보존 등기 후 자, 요거는 이제 됐고 자, 여기 분양 계약을 했어. 분양 계약. 분양 계약을 1월 1일 날 했고 분양 계약을 했고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건물이 준공됐어. 네. 준공됐다는 거는 이제 다 지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됐다는 거야. 네. 이제 됐고 여기 이제 보존 등기 다 했으면 이제 보존 등기 하지 처음에. 네. 보존 등기 하는데 요 보존 등기 다 하고 나서 금인 받는 게 아니라 이럴 필요 없이 네. 이때 안 해도 뭐라고? 등기 신청 아니, 이전에 해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 이전에도 건물 준공했을 때나 계약 이후 때 언제든지 금인은 받을 수 있다. 이 계약서만 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했지? 네.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만. 지위 이전 계약이 순차로 진행 시 이전 계약 전부의 금인을 받는다. 지위 이전 계약이 뭐야?
지위 이전 계약이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번 했는데 지위 이전 계약은 말 그대로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아니에요? 어떤 지위? 이제 어떤 뭐 지위? 이제 뭐 공사 자, 분양 계약이야. 네. 그래서 A 회사에서 온유한테 분양을 했어. 그걸 또 108이 하는. 온유가 등기하기 전에 네. 온유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지연이한테 분양권을 팔았어. 네. 분양권 판다고 그랬지? 네. 팔았어. 이게 뭐야? 지위 이전. 원래 A는 온유한테 분양했지만 네. 지연이한테 그 분양권이 넘어갔지. 이게 지위 이전이 된 거야. 네. 자, 지위 이전이 됐으면 A가 온유한테 넘긴 분양 계약서가 있지? 분양 계약서 있지? 네. 그럼 여기에도 검인을 하고 네. 또 온유가 지연이한테 넘긴 그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여기에도 검인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다 해야 돼. 등기는 A에서 지연이로 바로 할 수 있지.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네. 등기는 A에서 지연이로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계약서는 두 개를 다 검인 받고 갖다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계약서는 여기까지 이해했나? 네. 네. 지연이 잘 따라오고 있나? 네. 지연이만 잘 따라오면 된다. 자, 검인이 이제 불필요한 경우 앞에서도 이제 검인 받지 않은 경우 우리가 봤지만 또 검인이 불필요한 거 계약 전에 계약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검인 받을 수는 없다. 네. 당연하겠지. 네. 내용이 적혀야 되겠지 계약서에는. 네. 네. 계약 내용도 안 적히고 그냥 뭐 누가 살지 누가 팔지 얼마 받을지 이런 것도 안 적히고 그냥 111동 이거 계약서 하고 또 빈칸 남겨놓고 가져가면 검인 안 해준다고. 매매계약 해제로 말소등기 시에는 말소등기 앞에서도 안 한다고 했지? 네. 안 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건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 토지 위에 예를 들어 여기가 토지거래 구역이야. 네. 여기 있는 빌딩을 살려고 그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 네. 네. 토지거래 허가를 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은 따로 받을 필요 없다고. 아. 응? 네. 자, 진등명 등기라고 우리가 나중 되면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지 지금 계속? 등기에 지금 지금 등기요. 검인 배우고 있어. 검인. 네, 검인이요. 검인 배우고 있어. 주소를 잘 찾아야 돼. 우리 지금 계속 검인 배우고 있어. 네. 검인 배우는데 자 이번엔 진등명 등기라고 있어. 진등명 등기. 뭐냐? 진정한 등기 명의. 등기의 명의인. 어? 네. 진정한 등기의 명의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앞으로 등기하는 거. 네. 등기하는 거. 이게 진등명이야. 뭐냐면 1. 뭐? 보존 등기. 2.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온유. 근데 3. 갑자기 이전이 돼서 지연이. 근데 온유가 지연이한테 판 적이 없어. 네. 근데 지연이 그래서. 그럼 온유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 등기. 요거를 말소하면 되겠지. 네. 말소하면 온유께 되겠지.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말소 안 하고 내가 원래 주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해버려 그냥. 아. 이렇게 해도 내게 되지. 네. 이게 진정한 등기 명의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야. 이걸 진등명 등기라고 해. 네. 말소해도 되는데 말소 안 하고 그냥 말소하려면 복잡한 거야. 이 사람의 또 이 사람이 그러면 의무자가 되지. 네. 의무자의 뭐 등기 필정이 있어야 되고 뭐 막 복잡한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럼 내 앞으로 그냥 등기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그거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은 응? 그 점유 취득 시효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거.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전 진등명 등기라고 내가 원래 주인이었어. 네. 그럼 내 앞으로 그냥 등기 가져와도 된다. 아. 말소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저 때도 검인은 필요 없다. 아. 그 계약한 게 아니잖아, 맞지? 네. 자 다음 기타 읽어봐라. 범인은 계약 당사자 중 1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할 수 있다. 검인은 계약 당사자 중 계약은 몇 명이 해? 통상 2명이 하지. 네. 매수인 매도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나 한 명이 하든지 네. 아니면 그거 위임받은 누가 할 수 있다고? 그 법무사가 하든지 대리인이 법무사지 통상. 네. 네. 법무사가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인한다고 막 다 쫓아다닐 필요 없다.
통상 누가 하겠냐 그러면? 항상 법무사. 법무사 혼자 가서 하겠지. 네. 매도인 매수인 집 팔고 사는 사람이 언제 등기 있어 이렇게 다니겠어? 네. 그냥 법무사 딱 해서 혼자 다 처리해버려. 위임 받은 사람이. 자 2번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판결문에 확정 증명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고 네. 판결문에 확정 증명을 청구하지 않아도 금인해야 된다. 응? 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재판을 받았어. 이제 이 집이 내 거로 판결이 났어. 네. 판결이 나면 이 판결이 확실합니다 하는 증서를 떼죠. 그게 뭐냐? 확정 증명이라고 해. 네. 그 판결에 확정 증명을 있어야 되는데 확정 증명도 내가 확정 증명 떼주세요 신청해 떼준단 말이야. 네. 근데 확정 증명을 첨부하지 않았어. 네. 첨부 안 해도 그 판결문에다가 검인은 받아 가야 되는 거야. 검인은 꼭 받아야 되는 거야. 판결문은 무조건 검인해야 돼요. 그래. 판결문은 무조건 판결문에 검인해가면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 증명 없어도. 자,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뭐지? 계단이나 각도 계단이나 같은 거. 엘리베이터요. 계단, 엘리베이터?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인가? 네.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화단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그렇게 배웠나? 규약으로 해서. 그러면 노인정은? 아파트 노인정은? 네, 그거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규약상. 그게 공용 규약상 부분. 공용 부분이지. 그냥 공용 부분이. 그래. 그거, 아.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나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등기할 수 있는 그거 객체가 되지. 네. 그 등기를 할 때 말이야. 그 등기를 할 때도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지금 몇 분이나 했지? 저희 47분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자. 네. 네.